본인 고지능인데 잘생겨서 ADHD 진단이 너무 늦었음. 이분은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신건강에 관련된 짤, 썰 등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ADHD입니다. 저희가 이제 ADHD에 대한 어떤 짤들을 좀 찾아보다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도 좀 얻고 Q&A도 좀 해드리고 그럼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커뮤니티의 성지 DC 인사이드 ADHD 갤러리에 저희가 들어가 봤고요. 흥미로운 질문하고 썰들이 있어서 여기 대해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으로 답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DHD인데 사람들이랑 게임할 때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음? 사람들 만나서 보드게임이나 게임 같이 노는 거라던가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기 이런 거 괜찮으면 ADHD가 아닌 건가? ADHD면서 사람들 만나서 게임하는 건 집중이 잘 될 수가 있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이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좀 클리어하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DHD가 다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중력의 절대 크기가 작은 분들도 있지만 집중력의 발휘가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한 거, 불안정한 거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라기보다는 어텐션 컨트롤, 주의 집중 이 조절 능력의 결핍에 가깝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과몰입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때는 주의 집중이 너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특정 부위 이런 게임 같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야다 라 그러면은 오히려 보통 이제 ADHD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도 더 집중을 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께도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우리 애가 뭐 영상을 볼 때는 굉장히 집중을 잘한다. 그리고 게임할 때는 뭐 세상 불러도 대답을 안 할 정도로 몰입을 잘하는데 집중력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력의 컨트롤의 문제, 주의 전환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력의 편차가 큰 거, 흥미로운 분야와 흥미롭지 않은 분야 사이의 편차가 큰 것 역시 ADHD의 대표적인 주의력 결핍 증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중에 또 ADHD의 어떤 굉장히 기질을 가진 김지용 선생님도 식음을 전폐하고 뭐 10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했다고 했었죠. 저도 이렇게 짬이 나면은 게임을 하는데 한번 잡으면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똑같이 게임을 해도 어디에서 제가 좀 ADHD인 걸 느끼냐면 손이 꼬이는 거. 뭐 롤을 하면 Q평, E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맞춰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손이 꼬여. 이런 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피지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 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전두엽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ADHD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병은 맞는데 집중력을 포함한 어떤 전두엽 기능 전체가 조금 다른 분들보다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체계적인 실행 능력 역시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사회 나갔을 때 콘서타 먹으면 불리함? 군수하려는데 가기 전에 콘서타 받고 가려고 합격하면은 대입 후순위임? 그리고 사회 나갔을 때 뭐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합격하게 되면은 콘서타 먹는 것 때문에 대입 후순위로 밀리느냐? 라는 건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클리어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콘서타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본인이 대회에 공표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학 입학을 한 때 건강 기록을 뭐 떼와라, 뭐 건강보험에서 어디서 진료받았는지 떼와라,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3사, 6404 회사 라든지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건강기록부 같은 거를 사관학교는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체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채용을 할 때 몇 년치 기록을 본다라는 글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쪽이 아니시라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사회 나갔을 때의 불이익, 그러니까 정말 특수 직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 청와대, 국정원, 뭐 항공사도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뭐 군 조직 이런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애초에 이 기록 자체를 조회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했어도 ADHD일 수 있음? 나 공부 잘해서 지금 전문직 하는 중인데 성인 ADHD 증상 보니까 완전 내 증상임. 공부할 때도 딱 그랬는데 그럴 수 있음? 자, 이 부분은 이제 허경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공부를 잘했어도 얼마든지 ADHD일 수 있다. 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제 이야기도 제 이야기인데 저희 동기 중에 3등 졸업한 친구 이야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공부를 하는데 여러 과목을 딱 꺼내 놓은 다음에 이거 잠깐 하다가 또 이거 하고 네,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계속 해요. 네, 목소리도 또 굉장히 크고 네, 항상 이 모든 말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정신과 의사들 ADHD 약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능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분들의 경우에 이런 ADHD 증상을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지능의 영역들이 이제 그 결핍된 부분들을 보상을 해줘서 퍼포먼스 자체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을 임상에서도 좀 보게 되죠. 네, 아이들 중에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이제 고지능 ADHD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고지능 ADHD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썰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고지능 ADHD 딱 정리해준다. 기억 부분 장애 있으면 고지능일 수 없고 고지능인 애들은 충동 절제 이런 장애다.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렇게 고지능 거리는 거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없네요. 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기억 부분에 장애가 있으면 고지능일 수 없다. 예, 요거는 이제 지능 검사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단기 기억이 지능에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학습을 통해서 획득된 상식이라든지 뭐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언어 이해 지표가 있고요. 뭐 수리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뭐 시지각, 시공간 이런 지표들도 있고 또 추론 능력 이렇게 단기 기억력이 크게 좌우하지 않는 집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기능이 이제 좋으면은 단기 기억력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능검사 상에서는 고지능으로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심리검사 결과지 받은 분도 어쨌든 요 어떤 작업 기억 이런 단기 기억 부분은 조금 낮게 나왔는데 지각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이 120이었어요. 고지능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차피 합산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들이 굉장히 아웃스탠딩 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력 지표가 조금 약하게 나오더라도 전체 지능이 고지능에 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능인 애들은 충동절제 이런 장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지능이 높고 어떤 뭐 학업적인 성취 이런 게 높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면서 뭐 실수 되게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자꾸 지시 받은 거 깜빡깜빡하고 이런 이제 주의 집중에서의 문제를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다. 물론 딱 정리를 해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갤러리 글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들, 모르는 거를 이제 긁어주는, 네, 답답한 걸 긁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준다 라고 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딱 정리하지는 못해요. 맞아요. 사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일반화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인 고지능인데 잘생겨서 ADHD 진단이 너무 늦었음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중학교 때까지 맨날 지각하고 숙제도 안 해오는데 시험은 잘 보니까 게으른 천재 취급받고 누가 말하고 있을 때 불쑥 끼어들어서 맥락과 전혀 관계없는 헛소리 해도 유쾌하게 개그치는 걸로 받아들여짐. 머리 좋고 웃긴 특이한 애로 여겨지니까 친구들도 많이 따라서 내가 사회성 없다는 생각을 전혀 못함.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 성적이 이제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고3 때 드디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음. 내신은 전부 바닥을 기는데 수능 무의 국어만 맨날 전교 1등 하는 기괴한 성적이니까 당연히 대입 실패 후 지잡 갔고 군대 가기 전에 ADHD 확진받고 제대하고 나서부터 메틸페니데이트 먹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바로 N수 성공. 학부 조기 졸업하고 로스쿨 고고함. 니네들처럼 저지능이 못생겼으면 ADHD 진단 진작 받아서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빨리 ADHD 발견한 니네가 정말 부럽다. 이건 좀 솔직히 네. 이 글을 보는 다른 분들이 좀 빡치시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좀
네, 네. 이분은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모시고 싶습니다. 아, 네, 현장에 모셔서 검증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둘째치고 제목에서 이제 고지능인데 잘생겨서 ADHD 진단이 너무 늦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처음에 딱 제목 보고 네. 이거 대체 무슨 얘기지 싶었는데 읽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질병을 진단할 때 뭐 학업적, 직업적으로 기능에 손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손상이 있을 때 이렇게 질병이다라고 이제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기준을 삼는데 잘생기게 되면은 사실은 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고지능 ADHD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네, 어떤 주의 집중력, 어떤 뭐 충동 조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인지 기능이 괜찮으면 그쵸. 네, 학업 성취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ADHD가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부분들이 괜찮으면 또 사회생활 같은 게 잘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되게 잘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옷을 되게 잘 입는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걸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긴 한데 잘생기게 되면은 관계에서 조금 더 호평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왜 뭐 조금 유머러스하고 뭐 재밌는 친구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데 실제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ADHD인 거를 조금 늦게 캐치할 수 있게 만들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톤이 굉장히 좀 세다.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야 열받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다 네.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인지도 좋으셨다라고 했잖아요. 네. 메틸 먹기 시작해서 1년 만에 바로 N수 성공하고 로스쿨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핀포인트로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의 영역 중에서 딱 그 주의력에 영향을 받는 부분만 떨어져 있고 다른 부분이 좋으면은 사실 약을 통해서 이 영역이 끌어올려졌을 때 포텐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보면서 배울 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ADHD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라면서 너무 절망에 빠져 있으시기보다는 난 ADHD가 있지만 이런 건 장점이니까 이런 건 좀 더 개발을 해봐야겠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겠다. 이분의 의도는 이제 나는 억울하다 네. 이지만 ADHD신 분들도 다른 강점이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병을 진단받았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뜻밖에도 드릴 수가 있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DC 인사이드 ADHD 갤러리를 통해서 ADHD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썰들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좀 재밌었어요. 제가 좀 재밌어서 가지고 좀 잘만 터지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게 좀 재밌다 싶으면은 또 관심 있는 정신질환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커뮤니티들에 접근해가지고 또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홍보 캠페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 건강.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정신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스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 마음 건강 상태 확인하기. 두 번째, 힘들다고 말하기. 세 번째, 전문가 찾아가기. 마지막으로 함께 극복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렇게 정신건강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